그러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던 동독 주민들은 뭐 불만이 없었나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불만이 이제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는 이제 동독 정권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죠. 그 시위 현상을 영상으로 다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교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수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1,200명에 이르렀고 한 달 뒤 10월 되면 그 숫자가 7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야, 7만 명. 와, 진짜 엉망하고 많아, 사람들이. Bürger der Stadt Leipzig und der DDR, wenn man euch wieder erzählt, dies sei eure Verfassung und die Führung der SED sei euer Wille, so sagt nein. 다들 자유를 갈망했나 봐요. 진짜. 네, 그렇죠. Wir sagen Schluss mit einem Obrigkeitsstaat, der die breite Masse des Volkes zu unmündigen Bittstellern degradiert.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를 정말 다들 원하는 게 느껴져요. 네. 그 열기가. 그래서 시위는 점차 동독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시위대의 목소리는 슈타지 해체 등 강력한 개혁 요구로 발전해 갔죠. 하지만 이제 이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체제의 변화를 꿈꾸면서 이제 거리에 나섰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독과의 통일을 목표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의 통일을 운명처럼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동독 공산당의 신임 대변인 샤보버스키가 기자회견장에 등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왜 한 거예요? 어떤 기자회견? 그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여행법을 개선해달라는 동독 주민들의 불만이 거셌습니다. 서독 방문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몇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여행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그 그래서- 여행 허가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날의 기자회견은 사실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어요. 근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그 한 기자가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냐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네. 완전한 여행 자유는 아닌데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샤보버스키가 아주 세기의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 네, 어떻게 답했는지 이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말실수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야? 저분의 말실수로? Also es ist sowohl vorgesehen, Delegierte für diese Parteikonferenz Vorziehen des regulären Parteitags. Politische Fehler sind nicht unbedingt gleichzusetzen mit strafbaren Handeln. Also Genossen, mir ist es hier also mitgeteilt worden, dass eine solche Mitteilung heute schon verbreitet worden ist. Sie müsste eigentlich in Ihrem Besitz sein.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이게 왜 말실수였을까요? 사실 여행법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여행법에서 여권 발급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여행 동기나 여행 이유, 친인척 관계 같은 조건을 당국에게 제시하지 않아도 외국으로 수독이죠, 주로 수독으로 여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담았어요. 네.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당 대변인이.
대변인이. 이 샤법스키가 당시 그 공산당 대변인을 막 임명된 상황이었고 휴가도 갔다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내용을 제대로 봐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밝힌 게 없어가지고 사실 정확한 이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샤보버스키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미국의 MBC 방송과도 이미 인터뷰 약속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자가 다시 이제 독일 국민은 마음대로 검문소를 지나다닐 수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샤보버스키는 국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Mr. Schabowski, do I understand it correctly? Citizens of the GDR can leave through any checkpoint that they choose. It is possible for them to go through the wall at some point, presumably. It is possible for them to go through the border. 뭐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좋은 실수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샤보버스키의 말은 이제 동독과 서독의 TV 보도를 통해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Über den heutigen Beratungstag informierte Günter Schabowski am Abend die internationale Presse. Dabei gab er auch einen Beschluss des Ministerrates zu neuen Reiseregelungen bekannt. Demzufolge können Privatreisen nach dem Ausland ab sofort ohne besondere Anlässe beantragt werden. Aber heute Abend darf man einen riskieren. Dieser 9. November ist ein historischer Tag. Die DDR hat mitgeteilt, dass ihre Grenzen ab sofort für jedermann geöffnet sind. Die Tore in der Mauer stehen weiter. 그러니까 이제 놀란 동독 주민들도 그 진상을 알고 싶어서 실제 그런지 그래서 장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베를린 시민들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천 명이 장벽으로 몰려들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검문소 경비병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들을 향해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시시각각으로 늘어나는 이 인파에 당황해서 이제 어쩔 줄을 몰랐죠. 자, 이렇게 이제 결국 자정을 막 넘긴 12시 2분경에 동서 베를린 사이의 국경 전체를 따라서 모든 검문소들이 이렇게 다 개방돼요. 얼마나 좋았을까. 와, 다 행복해 보여요. Kann ich gar nicht beschreiben, dieses Gefühl. Im Moment unsagbares Glück. Die ganze Demütigung der Jahre, alles ist vorbei. 지금 타이밍 같아요.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무너뜨리는 거구나. 거예요. 와. 그 베를린 장벽을 향하는 이제 행렬은 다음 날은 물론이고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뭔가 묵혀있던 게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신기해요. 한 사람의 말실수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 이렇게 쉽게 말실수로 무너질 벽이 왜 이렇게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 서베를린에서는 이제 방문자들에게 이 시기에 환영금으로 우리 돈 한 6만 원 가량의 그 돈 100마르크를 그냥 주거든요. 그 동독 주민들은 그 돈을 받고 동독에서는 사기 힘든 물건들을 기념품처럼 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극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되찾고 이런 게 그냥 모두 샤보브스키의 우연한 말실수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이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을 것이고 독일은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에는 또 하나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동서독을 분할 통치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즉 2차 세계대전의 승전연합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통일 문제를 두고 2+4, 2 더하기 4 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프랑스와 특히 영국이 굉장히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반대 반응을 보인 정치가는 영국의 총리인 마거릿 대처입니다. If we did not retain our national identities in Europe, the dominant people in Europe would be German. 마거릿 대처 총리는 통일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주요 중심이 되고 영국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반대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유럽 동반자가 그때까지는 영국인데 만약에 독일이 통일되면 독일이 이제 미국과 함께 이 세계 정치 또는 특히 유럽 정치를 주도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대처 총리는 사실 오랫동안 90년 내내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찬성으로 바뀌죠. 그렇다면 반대로 독일 통일에 적극 찬성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의외로 소련. 더 찬성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그때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이 문을 여시오 이렇게 강력히 외칩니다. Thank you very much. General Secretary Gorbachev, if you seek peace, if you seek prosperity for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Mr. Gorbachev, open this gate.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와, 역시. 야. 이제 마지막 그 남은 관문은 장벽은 소련입니다. 소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이제 모호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은 역사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실은 약간 큰 열강의 정치 지도자로서는 약간 모호한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 제4차 회담에서 독일 통일 관련 2+4 회담의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이 성사됩니다. 야. 드디어 한 나라가 되는구나. großen Aufgaben zu erfüllen, die unsere Nachbarn von uns erwarten. Wir wissen, für unsere Aufgaben sind wir uns der Verantwortung
Wir wollen in einem vereinten Europa dem Frieden der Welt dienen. Und nun erklingt die Freiheitsglocke im Schöneberger Rathaus hierhin auf eine große Leinwand übertragen. 거의 뭐 독일 전 국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무슨 영화 보는 느낌이죠. 그때 아까 본 것처럼 다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놀고 하나 된 기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국 2002년 월드컵 4강을 진출할 때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껴안고. 네. 그러니까 플로리안 씨는 어땠어요? 이제 우리 엄마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만우절 있냐고 막 그랬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게 선포된 순간부터 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해갖고 샴페인 사왔고 큰 파티했어요. 가족이랑 같이. 약간 진짜 큰 축제 분위기였죠. 근데 정작 본인은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저는? 그렇게 나이 많아 보여요? 저는 없었어요? 정이 되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만 샴페인 드시면서 파티한 거예요? 예, 저 없이 파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걸까요?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평화 정치입니다. 통일의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라 1960년대 중반부터 서독의 평화 정치가들은 신뢰를 회복하는 평화 정치를 실험했습니다. 냉전과 분단을 힘의 대결, 협박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이 당시 서독의 평화 정치가들은 이상주의라고 불렀어요. 공산주의자들과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하고 압박하고 붕괴시켜서 통일하고자 하는 것 망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되면 하죠. 망상이고 이상주의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설사 상대가 불편하고 또는 악마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 악마와 춤추면서 리듬과 박자와 규칙을 전달해서 그 춤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 평화의 의지를 명확히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천천히 대화하고 계속 협상하고 그래서 결국 독일 통일에서 우리는 평화적 통일의 중요성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독일은 서로 적으로 간주된 상대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우려와 관심을 이렇게 말하고 상대의 요구와 주장을 좀 듣는 그런 상호 이해의 소통 과정이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이죠.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도 무력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울러 통일은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역설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 눈앞에 또 결과에 막 매달리지 않고 대화 협상을 반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은 실험도 모험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화와 화해는 얼마든지 실험하고 모험해야 해도 됩니다. 아니, 실험하고 모험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좀 이런 좋은 일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사실 이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새로운 거 배웠고 우리의 그 동의 사례를 보면서 약간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서 좀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